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정부의 배신, 이자놀이 장사에 당하는 서민들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 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서민들을 위한 정부였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에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정부가 되었고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 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아니고 이자놀이가 먼저인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부의 배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아비트레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비트레이지고 한글로 우리말로 하면은 차익거래입니다. 차익거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비트레이지라는 이 차익거래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익거래다. 아비트레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A라는 지역. 네, 이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 거야. 호가가 막 오르고 실거래가도 막 올라가는 겁니다. 시세가 계속 오르겠죠. 시세가. 그런데 거의 똑같은 입지 아파트가 모여있는 B지역이 있습니다. B지역. 그런데 B지역은 오르지 않아요. 요지부동입니다. 복지부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A지역에 계속 몰리면서 시세는 날로 계속 올라가겠죠. 시세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B지역도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하는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풍선효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풍선효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아비트레이지입니다. 차익거래예요. A와 B는 똑같은데 네, 본질적으로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A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고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B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올랐죠. 이거는 무엇이 됩니까? 저평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가치라고 하면은 시세가 저렴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지역과 B지역에는 차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차익. 이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차익거래가 어디서 생기냐? 선물과 현물. 주식이라는 현물이 있죠. 주식은 현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지수. 네. 그래서 이 중간에도 차익이 생긴다는 거죠. 수치가 다르니까. 인덱스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차익거래에서 목적은 무위험 수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고 위험을 받지 않으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생기니까 현물을 바스켓을 만들겠죠. 종목을 한 200개 종목,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런 200개 종목을 바스켓을 만들어서 선물에 지금 기초자산이 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 현물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무위험 수익이 생긴답니다. 위험. 무위험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전혀 위험이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떼돈을 벌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자놀이 하고 있죠. 이자놀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금은 1%입니다. 예금은 1%인데 대출하려고 보니까 1금융권 우리가 보시면은 대출은 6%예요. 지금 6% 거의 다 왔다고 하죠. 대출은. 이 차이가 무엇이 생기죠? 예, 이것이 바로 예대마진입니다. 예대마진. 이 예대마진 장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은행이다.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원래 돈이 없습니다. 예금을 받았고 대출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예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대출을 계속 또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겁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신용창출이라고도 하죠. 신용창출. 없는 돈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돈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신용창출이다 그러고, 그리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다르다. 그건 스프레드가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프레드. 차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 차익을 이용해서 은행을 예대마진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차익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금융권은 더 치명적이죠. 현 상황은. 예금금리가 1%인데 대출금리는 15%예요. 어마어마한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익 거래가 생기는 이것을 무위험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은행은 아무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금을 해주는 사람, 1%에 예금해주는 사람 돈을 받아갖고 15%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예대마진이 몇 퍼센트 생긴 겁니까? 14%가 생기는 거죠. 14%가 예대마진이 생기는데 이 예대마진은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가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마진 1금융권, 2금융권의 총 예대마진이 내년도에는 9조 5천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9조 5천억.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9조 5천억. 1조도 정말 100억도 비싼데 뭐 1000억, 1조. 1조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이 지금 9조 5천억, 거의 10조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10조란 돈은 누구 돈에서 나오는 겁니까? 서민의 피와 땀입니다. 서민의 피와 땀. 서민 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예금금리와 대출 이자 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확대가 안 됩니다. 보통 보면은 많아야 2%입니다. 네, 대출금리 뭐 3%면은 예금금리 1%. 그 정도 차이지 지금 6%, 14%. 그래서 이 차익거래라는 아비트레이지라는 이 차익거래를 무위험 수익을 얻는 이 차익거래를 자꾸 정부가 부추기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정부가 자꾸 배신 때린다고 했죠.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은, 그리고 정부기관들, 금융기관들은 서민들의 피와 땀을 빼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러한 금융적인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차익을 얻고 있다. 자, 심각한 일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없죠. 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대출 이자를 가지고, 이 이자놀이를 가지고 빼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출이 없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대출이 없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대출이 없는 아파트보다 2년새 4억 원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4억 원. 대출이 없는 아파트, 대출이 되는 아파트 우리가 비해서 평균적으로 4억 원이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양극화라고 그랬죠. 이전에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앞으로 나올 만약 조정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고가 아파트는 하락하지 않고 대출이 많은 저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자꾸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방송들은 다 현실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뛰는 집 위에 나는 집, 질주하는 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시장만 계속 지금 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비싸지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명적 양극화. 자, 이 부분들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는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쪼그라든 무주택자들 분노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매매 줄면 전월세 오를 텐데 매매도 못하고 다 막아놨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놀이 한다고 여러분들 다 피와 살 같은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금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서민을 괴롭히는 정부인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인지 이자놀이가 먼저인 정부인지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막아놨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버티기 위해서 또 가계대출을 빚을 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들이 결국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사채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채시장 보시면은
연이자가 5,200%입니다. 이 고금리 대출. 이거를 울며 겨자 먹고로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다 막으니까. 정부 부채가, 국가 부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서민들의 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러한 부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트레이지, 차익거래라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괴롭히는 차익거래들. 은행은 은행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기관은 정부기관대로,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땅 투기하고, 상기심들 미리 다 땅 투기해서 돈 다 벌고, 다 부자 되고, 안 그렇습니까? 서민들만 다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정말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펼쳐질지 모른다. 그래서 1% 맡기고 5% 빌린다. 지금 5%도 지금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이제 6%예요. 은행 황당 이자 장사.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청원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지금 청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제기를 했었죠. 스프레드, 이 예대 마진이 너무 큽니다, 이게. 대출 시장과 우리가 예금 시장의 스프레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은행은 당연히 예대 마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예대 마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서민의 피와 땀이다. 피눈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